진도별 누적 모의고사 4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준이라고 어렵진 않죠. 이런 부분이 그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어려운 문제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1번 과태료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과 관련되는 거 자격증 미반납,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이 두 개는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이건 딱 바로 답이 눈에 들어오죠. 등록관청입니다. 시도지사는 두 개밖에 없다고요. 자격 취소됐을 때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만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우리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 22번 유사, 이중, 양도 앞머리 글자 다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유사, 이중, 양도. 유사명칭 사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세 개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은 세 개입니다. 이게 사실 두 개 돼 있지만 세 개라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세 개라고요.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양도 대여가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등록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양도 대여가 아니라도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양도 대여하고 처벌 규정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명 사용하게 한 경우는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그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수 대여 받은 자도 빌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되지만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없어서 빌렸으니까 빌린 사람은 뭐 당할 게 없죠. 등록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할 수 없죠. 빌린 사람은,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똑같은데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행정처분입니다. 임정, 비광, 매무수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 똑같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위반. 비밀준수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화이자나 모더나사하고도 이게 백신 도입에 다 비밀준수 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몇 개를 얼마에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다, 도착 안 했다 이런 거 발표하면 안 되나 봐요. 발표하면은 돈만 내고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이런 거 각서 다 썼나 봐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주는 대로 맞아야 돼요. 뭐 못 줘도 모더나 맞는다 해가지고 화이자 맞았어요. 그냥 아무거나 맞으면 되지. 어떤 사람은 또 불만이 있다고 안 맞는 사람도 있던데. 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 유지 의무가. 그 자녀 백신은 의사들 아는 사람 있으면 자녀 백신
항상 예약해놓고 안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관리 안 한대요. 그 자녀 백신은 그냥 의사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줘야지. 안 그러면 버리잖아요. 날짜 지나면. 그러니까 의사들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면은 연락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녀 백신 사이트도 있는데 사이트보다 그냥 아는 지인이 있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진으로 맞은 게 아니라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 강사들은 무조건 맞으라고 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며칠 전에 일산에 있는 학원 강사 40대 맞고 의식불명됐다고 뉴스에 나온 거 봤죠? 못 봤어요? 그 참지 말라더라고. 지금 저한테도 계속 문자 와. 지금 맞고 이상 있으면 빨리 의사한테 상담하고 병원에 가라고. 그냥 참고 이게 이 화이자는 심장 이 심근염 이런 게 생길 수 있대요. 그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면 금방 낫는데 그걸 지금 군인도 한 명 죽었거든요. 군대에서 좀 참아라. 아프면 뭐 군대 생활하는 게 그거 가지고 못 참냐 이래가지고 참다가 사망했어요. 참지 말고 바로 치료받아야 돼요. 자,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이 광고가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당한 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건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암기 프린트 25번, 43번 맨 밑에 있는데요. 이런 걸 표시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광고하면서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딱 적혀있는 경우도 봤잖아요. 간혹. 그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만약에 그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컨설팅 업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처벌받고요.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문구점을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 대상 아닙니다. 문구점 운영해도 되고요.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부인은 중개업하고 남편은 인테리어 업을 해요. 그 건축자재 매매업하고 같은 사무소에서 돈 잘 법니다. 개업공개사 중개하다 보면 인테리어 업체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기 남편 소개시켜줘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남편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남편이라고 하면 자꾸 깎아달라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기는 엄청 잘한다. 꼼꼼하게. 돈은 조금 비싸다. 그래도 할래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하겠다고 하거든. 꼼꼼하게 잘한다. 이런 잘한다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영케 하는 행위. 알면서 하면 금쟁인데 모르고 하는 것은 처벌 대상 아니죠. 그 여러분들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 모르면 처벌 대상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모르면.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받아도 안 되고 금한량을 받아도 안 되고 자동차를 받아도 안 됩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인정작업,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13억 받으면 3억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령해야 처벌받는다. 미수범은 처벌받지 안 된다. 초과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초과 부분은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고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2번 답은 4번이죠.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 4번입니다. 3번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책임자가 될 사람은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될 자
될 자라고 적어놓은 거는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라는 뜻이죠. 되고 나서 받는 건 아니고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우리 회사 다니다가 교육받으러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연수원에 갔다, 연수교육 받으러 갔다 이런 말 하죠. 더욱더 연마하고 수련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처음에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이 받는 것은 실무교육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폐업 후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1년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2개월 전까지. 4번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려면 보조원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즉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교육교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3번에 2번. 4번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은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설치한 때 지회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니까 X고요. 디귿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근데 그 암기 프린트 38번 암기 프린트 38번 암기 프린트 38번에 까만 별표 맨 밑에 2개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가로하고 연임 제한 없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연임 제한 없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거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나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3개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고요. 연임할 수 없다 X입니다. 리얼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각 위원회 프린트 비교한 거 내드린 거에 봐도 있습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거. 각 위원 요건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렇게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되고요. 현직에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 해서 X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이걸 어렵게 내려면 몇 개인가 이렇게 내면 어렵죠. 몇 개인가 하면 어려운데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집 87페이지 요약집 87페이지 거기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답번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있거나 옛날에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사람 현직이 지금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옛날에 근무했거나 지금 근무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그라미 답은 찾았어요? (4번에) 답 1번입니다. (5번) 포상금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 똑같은 거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6번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1번이 맞고요. 2번은 확인 설명서 교부할 의무나 보존할 의무는 소속 공개사에게는 없습니다. 개업 공개사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가슴속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엄청난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가슴 벅찬 희열 느끼지도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이 돼요. 5번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암기 프린트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42번에 1번, 2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6번에 1번이고요. 7번도 풀었던 문제죠. 2번이 답이네요. 기억, 디귿 풀었던 문제. 똑같은 거고 8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표 54번 맨 밑에 있죠. 청문 54번 맞나? 맞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그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1번 틀렸고요. 2번은 자격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만 되죠. 징역 벌금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한 거죠. 55번 암기 프린터 맨 위에 1번, 2번, 3번 그 집 부정한 거 55번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자격증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하게 따봐야 남들한테 자격증 땄다고 폼 잡는 것밖에 없다고요. 자격증 있다고 개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바로 개업 공개사는 아니잖아요. 그 등록을 부정하게 했다면 일반 국민들이 불척의 피해를 입는다고 적법한 개업 공개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등록하면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잖아요. 처벌받는 등록만 안 하면 국민들이 직접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집에 걸어놓으면 손님 들어오면 자격증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땄다 하면 자기 자랑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해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옛날에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인가 뭐 누구 어떤 교수님 미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 취득했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 취득해도 박사학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도 형사처벌 규정 없어요. 박사학위만 취소한다고요. 박사 자격 가지고만 있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걸 이제 나쁜 걸 사용하면 학교 교수로 취직했다면 학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자격증만 따가지고 박사학위만 받아가지고 가만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건 그냥 자기 박사학위만 취득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격 취소 처분하면 7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5일 이내 보고하죠. 암기 프린터 50번에 2번. 보고는 5일, 반납이 7일이죠.
반납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있잖아요. 7일이네 반납.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 반납이 7일이고 보고는 5일. 암기 프린터 50번에 2번.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다.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죠.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5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5번이 정답입니다. 9번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군사무소 설치 신고, 등록 신청, 디귿 휴업은 수수료 내야 된다는 말 없죠? 그 다음에 미험에 처음에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주죠? 따라서 3개네, 3개. 오늘 했던 파트잖아요. 다. 10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틀린 것은 했는데 아까 우리 한 문제 교과서에서도 풀었잖아요. 아까 15일 X 10일이었죠? 지금은 3번 10일은 10일인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센터에 합니다. 신고센터에 통보하고 신고센터가 모아가지고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상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학 기간 다음 주 방학이죠. 방학 동안 부족한 과목 열심히 하십시오. 원래 기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아마 시간 많으면 오히려 공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과목 잘 공부하시고요. 방학 보내고 그 다음 주에 8월 둘째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